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냥 달러가 당연히 기축통화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뭐 거의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축통화의 역사, 달러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달러가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금과 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1편, 2편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과거 그 이전에 뭐 금화를 쓰고 운화를 쓰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때 금을 기반으로 한 금본위 화폐였단 말이죠. 그러던 것이 꼭 세계 전쟁 이런 거에서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걸 폐지했다 복귀했다가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도 맞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 표에 보듯이 1944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그러는데 표현할 때 연합국 44개국이 모여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IMF의 탄생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명 이름이에요. 미국 애들은 꼭 지명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회의를 통해서 금한본위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1온스당 35달러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미국만 그렇게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면서 자기네 나라 통화를 발행하게끔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미국 맘대로. 왜? 거의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이고 그때 벌써 독일은 패망을 했을 때고 그래서 그때 미국의 군수 물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에 전쟁 참여를 안 했죠. 중립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한테도 무기를 팔아먹었어요. 2차 세계대전 하면서도 팔아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왜? 그때 기업들이 그렇게 했어요. 석유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군사물자를 금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으로 쏠려고 간 겁니다. 근데 군수물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세계 전쟁은요. 큰 전쟁은 전부 다 자원전쟁입니다. 그거를 포장할 뿐이에요. 어떤 명분을 만들고 뭐 종교적인 종교 색깔을 좀 씌워서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되면 아무도 전쟁을 안 합니다. 경제적으로. 일단 금, 은, 뭐 하다못해 뭐 문화적으로 고가 무슨 미술품 내지는 뭐 사람을 노예로 쓰든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나치 독일이 유럽을 침공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금을 찾았던 거예요. 자기들 전쟁 자금으로 쓰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럽 애들이 그때 중립국인 먼 미국으로 다 빼돌린 거예요. 먼저. 뭐 그렇게 해서 잘 지내왔는데 어차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는 팽창하게 돼 있잖아요. 금을 캐내는 거는 한정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게 1960년도에서 75년도인데 물론 미국은 바로 또 베트남 전쟁에 바로 들어간 건 아니었죠. 그 같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빨리 끝날 줄 알았죠. 베트남 우습게 보고서 뭐 워낙 자기들이 막강한 나라니까 미국이 처음으로 패전한 거 아닙니까? 베트남한테 쪽팔리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역사적으로 베트남을 굉장히 그 민족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베트남 이 국민들은 미국과 전쟁 벌리기 이전에 프랑스를 무력으로 무찌른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손 떼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개입했는데 미국마저 무찔러 버린 거죠.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유엔군이 아니라 우리 한국군만 참여를 했잖아요. 박정희 시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베트남에서 남해 전쟁에 가서 이국 말리 가서 거기서 옆에 있는 장병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마을을 갖다 도륙을 쳐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베트남한테는 굉장히 원수인 나라가 됐는데 뭐 박항서 감독이 많이 그거를 잘해서 그나마 좀 얘기가 옆으로 새네. 하여튼 이런 관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전이 이렇게 군수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모르고 하니까 마구 달러를 찍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싫죠. 근데 누구도 말을 못 합니다. 왜? 미국은 핵을 갖고 있고 최대 강국이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프랑스 드골이 얘기를 했죠. 너 달러 줄 테니까 금 내놔라. 그래서 제가 화면에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45대죠. 요때 이제 월남전에 참전한 거죠. 그랬다 이때 거의 이제 끝난 거고. 그래서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케네디가 예를 들어서 암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외국에서 이런 최대 강국의 대통령이 차 타고 가는데, 공식 행사 차 타고 가는데 암살을 갖다가 외국에서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까지 안 밝혀졌단 말이죠. 범인이. 이상한, 오스왈드인지 이상한 애 하나, 제가 범인이라고, 걔가 총을 쏘긴 쐈겠죠. 근데 그렇게 세 발 쏴서 그렇게 맞추나? 한 놈이. 하여튼 그 친구는 조사받는데 기자들 앞에서 또 나이트클럽 사장인지 누구한테 또 총 맞아 또 죽고, 나이트클럽 사장은 또 감옥에서 또 죽고. 그러면 이건 국내에서 발생한 건데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하여튼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러면 지금도 모르니까 이거는 군사 정치 권력 아니면 금융 권력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 중에 케네디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죽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1964년도에 통킹만 사건을 미국이 자작극을 꾸미죠. 북베트남이 미군 군함을 공격해서 침몰하는 거로. 그래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한 건데 유엔군이 참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케네디를 죽였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외계인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세력이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케네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전 이전서부터 팽창이 되니 달러를 이렇게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공식석상에서 말고 케네디를 만나면 유럽이나 이런 정상들이 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케네디가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두상이죠. 당연히 한 거니까 주겠다. 그래서 금융 권력이 제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인 린든 존슨, 이분은 별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는데 사람들이
닉슨 대통령 그러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워터게이트. 재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닉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대적이 안 돼요. 근데 상대방 민주당 무슨 뭐 이렇게 선거 전략 뭐 선거하는데 그걸 도청을 했다. 근데 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서 그게 뭐 기사화되고 뭐 터지고 해서 탄핵 가기 전에 사임을 하고 감옥에 안 가는 거로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 거로 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게 제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청한 게 문제가 아니고 도청을 뭐 닉슨이 했겠어요. 우리나라 안기부나 뭐 이런 데서 했겠지. 공명심 했더나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죠? 거짓말을 해서 탄핵됐다. 야,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트럼프는 뭐 거짓말 한두 개했나? 예? 그래서 클린턴도 뭐 그 섹스 스캔들로 뭐 갈 뻔하다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닉슨이 뭘 했냐면은요. 금태환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1971년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기 금 1온스에 35달러니까 자기들은 미국 달러만 믿고 있는데 달러 엄청 찍어내서 가치를 없애놓고서 그 달러 가지고 금을 달래니까 금을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닉슨이. 그러니까 각국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말이 됩니까 이게? 깡패지. 제가 보기엔 그래서 탄핵된 거예요. 누가? 금융권력이 언론을 동원해서. 그래서 유태계들이 금융권력을 잡고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 사실 닉슨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지고서 금태환이니까 금 달라 근데 배째 못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그 존재감이 상실하잖아요. 누가 믿고 달러를 갖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또 그거를 뭐 조작을 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오일 쇼크가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뭐 전쟁 뭐 이래가지고 오페크가 석유를 무기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키신저가 사우디가 이제 그 오페크에서 입지를 잡게끔 만들어 놓고 사우디 너희들한테는 안보 우산을 제공하겠다. 대신에 결제 대금은 오직 달러로서만 하게끔 해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죠. 그래서 계속 기축달러로 유지가 된 겁니다. 미국 달러가. 그런 다음에 미국이 1980년도 초에 인플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일본하고 독일이 급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들이 다시 또 제조의 왕들이 된 겁니다. 특히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미국한테 원자폭탄 2방 맞고 아주 가슴에 사무치잖아요. 일본 애들은. 그래서 그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뭐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돈지를 엄청 떨었습니다. 그죠? 무슨 뭐 빌딩을 매입하고 뭐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지금 넘쳐나게 또 찍어낸 게 있어가지고 아니 외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미국을 몇 개 사고도 남아버리니까. 근데 그걸 일본이 하니까 미국이 가만 놔두니까. 안 그랬으면 또 기축통화에서 없어질 텐데 1985년도에 뉴욕의 프라자 호텔이랍니다. 이번에는 프라자 호텔이어서 프라자 합의래요. 프라자 호텔에 각 나라의 재무 뭐 이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강제적으로 엔화하고 마르크 가치를 절상해라.
그렇게 해서 특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를 2번 잃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넘겼죠. 근데 지금 세 번째가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맞았을 때 벤 버냉키가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 됐잖아요. 엄청난 달러를 찍어서 통화를 발행했죠.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죠. 그러면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기축통화라는 이유로 또 해외로 또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중국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재화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달러를 주잖아요. 그 달러 지불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때 그렇게 돈을 찍어내니 중국 입장에서 또 일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이 넘치니까 이제 전 세계 또 부동산을 사네요. 미국도 사고, 캐나다도 사고, 호주도 사고, 유럽에서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금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 무역전쟁, 미국하고 패권전쟁, 기축통화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저 달러 맨날 찍어내고 못 믿겠어 해서 달러를 줄이면, 국채를 줄이면 공격을 하잖아요. 해치펀드 이런 애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IMF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FRB, IMF, BIS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이제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이제 그 시대별로 다르지만 기축통화라는 게요, 보통 30년에서 40년이었습니다. 과거. 지금 달러는 현재 50년이에요. 50년째예요. 대강. 그래서 지금 달러를 안 믿고 금들을 사잖아요. 각 중앙은행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예? 이런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였으면은 벌써 또 IMF 맞을 텐데 다 내수가 되고 인구도 많은 나라니까 지금 손을 지금 못 대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손 보는 거죠. 근데 걷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암호화폐가 나왔잖아요. 그건 달러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암호화폐가 완전히 각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화폐의 등장을 예고한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되면, 잘 안 되면 전쟁을 할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대해서 과도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가 즉세를 한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은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밉상이었던 거죠. 유대인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은 그렇게 해서 일으킨 거고, 일본은 아시아를 먹으려고 했던 거고, 미국은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를 무찌르면서 결과물이 그 전쟁 특수로 대공황을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파시즘 국가들이 패배를 했으나 그것이 다시 소련하고 미국 체계로 재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미소 그 냉전 시대를 맞았습니까? 그 여파가 우리 남북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전쟁의 승자들의 전쟁의 정당화 교육을 받은 거죠. 저는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 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은 미국한테 최대 좋은 전쟁이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일본은 또 6.25로 인해서 또 특수를 맞았잖아요. 얘네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지만 6.25 때문에 얘네들이 쓴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전에 참여하면서 뭐 군수물자라든가 거기서 벌어들이는 인건비라든가 해서 우리 거기에 활력소가 된 건 사실이죠. 예, 1편은 이 정도로 하고 2편은 바로 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